잘 보일 것 같은 예, 예. 이제 안경제. 예, 예. 예. 예, 예. 클럽은 보니까 네. 이해를 빨리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도 멀리 잘 보이는 안경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책은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안경 집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 맞춰놔면 있어요. 아. 요즘 그래가지고 일부 좀 안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때는 그 안경 쓰면 보인다고요? 네. 좋지.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압송수 장치의 종류.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라는 것은 이제 가압에서 송수한다, 물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1번은 이제 대표적인 게 펌프죠. 가압송수 장치 대표적인 게. 그리고 H는 1, 2, 3,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뭐 전량정이다. 그리고 H1은 배관 부속품 마찰 손실 수도다. 2는 호수 마찰 손실 수도다. 3는 낙차다. 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펌프의 전량정을 구할 때에 이제 그 식에 의해서 H를 이제 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7m예요. 미터이. 그래서 이제 전량정을 구할 때 이 H라는 게 우리말로 전량정인데 펌프의 전량정이. 그래서 전량정이라는 것은 펌프가 이제 10층 높이 건물이다. 또 20층 높이 건물이다. 50층 높이 건물이다. 그러면 펌프의 힘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10층 높이 건물이면 펌프가 작아도 될 것이고 20층은 펌프 힘이 더 커야 될 것이고 50층은 완전히 커야 그 지하에서 50층까지 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구할 때 이제 H 전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50m다. 그러면 높이로 따지면은 한 층에 3m 잡으면 150m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150m 돼야 150층 높이까지, 50층 높이까지 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때에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데 이제 이제 낙마방 이제 이렇게 낙이라는 것은 낙차예요. 마라는 것은 마찰, 손실. 방이라는 것은 이제 방수, 압.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이제 이게 뭐 배관의 마찰, 이게 뭐 호수의 마찰. 그래서 이제 이 마찰이 이 두 가지가 이 마찰 손실이에요. 그 책에서 H3가 이제 낙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H3가 낙차고, 그리고 17m가 방수 압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낙마방 그렇게 외워 놓으시고, 마찰이 이제 배관도 있고 호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방수압이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이 0.17 메가파스칼.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7이 나오죠. 네.
그래서 메가파스칼하고 미터는 이제 여기에다 100을 곱하면 미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H는 낙마방이다. 네, 그러면은 아까 50층 그랬으니까는 낙차라는 것은 높이예요, 높이. 50층이니까 150m. 그러면 이 H3가 150m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마차 손실이 배관이 20m다. 그 다음에 호수가 뭐 10m다. 예, 그러면 높이는 아까 150m.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7. 예,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180, 197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 그러면 펌프의 전량정이 197m짜리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전량정이 197m. 예. 그러면 이제 압력으로 바꾸면 이제 메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여기에 100분의 1 하면 돼요. 그러면 1.97 메가파스칼. 이 정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펌프여야 50층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펌프를 정할 때 이걸 구해서 계산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저 건물에 소방시설 설계해 주세요 하고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은 이제 이런 거 다 조사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펌프 설치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가수조. 이제 고가수조는 수조가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산에 있는 것도 고가수조예요. 그래서 아무튼 높은 곳에 수조가 있는 것을 고가수조. 그리고 고가수조는 펌프 없어도 되겠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물을 그냥 물이 쭉 내려가니까 그 압력으로 불 끈다 그거예요. 고가수조는. 그래서 H는 1, 2 플러스 17. 그래서 고가수조 자체가 낙차니까 이 낙이 없어요. 낙이. 그러니까 마차 손실 플러스 방수압. 예. 그래서 1, 2, 1은 배관이고 2는 호수고 플러스 17. 3번의 가압수조. 예. 가압수조라는 말은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질소나 이산화탄소 그런 걸 불어 넣어주면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 압력으로 물을 보내는 게 가압수조예요. 이제 4번의 압력수조. 이제 이것은 P는 1, 2, 3 플러스 0.17. 압력수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조를 압력 탱크로 만들어놔서 그 안에 압력을 빵빵하게 채워놔요. 그럼 불이 나면은 수조에 압력이 있으니까 물이 가겠죠. 네. 근데 가압수조하고 차이는 가압수조는 수조에 평상시에는 압력이 없죠. 근데 불이 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개방해주면 압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원래 없고 압력수조는 압력이 평상시에 빵빵하게 차 있고 그런 차이고. P1, 2, 3 이것은 뭐 배관의 손실, 호수의 손실, 또 낙차. 그러니까는 이 H를 압력으로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압 송수 장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비교. 그래서 이제, 펌프 방식,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비상전원은 펌프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펌프 방식은 소라는 말이 신뢰가 좀 약간 작다 그런 뜻인데, 이제 신뢰라는 말은 고장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 이제 고가수조는 뭐 고장 날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펌프는 뭐 많다. 고가수조는 이제 단순하다 그런 뜻이고, 이제 적용 제한. 그러니까는 펌프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한이 없다 그런 뜻이고, 이제 고가수조는 높은 곳에 해야 되니까는 좀 제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고. 펌프의 종류에서 이제 주펌프하고 충합펌프가 있는데, 이제 충합펌프를 보조펌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펌프는 이제 화재 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충합펌프는 이제 화재가 안 나더라도 압력이 이제 낮아지면 펌프를 이제 압력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고요.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있는데 주펌프는 있어야 되고 충합은 없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펌프로는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가 사용된다. 충합 펌프로는 웨스코 펌프가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에 배관하고 밸브.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이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호스는 옥내는 40 사용하고 옥외는 65 더 큰 걸 사용해요. 그 노즐은 옥내는 13mm고 옥외는 19mm고, 그 다음 수평거리는 25m고 옥외는 40m. 수평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제 그 건물 끝하고 그 옥내 소화전 방수구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는 25m 이렇게 오늘 이제 방수구가 얘가 있다. 이 방수구 중심으로 수평거리 25m니까 이제 이렇게 25m 안에 건물이 다 들어와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늘 뺑 불렀을 때. 그럼 하나로 부족하면 2개 설치하면 되겠죠. 2개 부족하면 3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25m 안에 다 건물이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게 수평거리예요. 이제 이번에 성능시험 배관.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펌프의 성능이 괜찮은지를 시험하는 배관이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펌프가 오래되면은 펌프가 돌긴 돌아도 뭐 좀 잘 안 돌면은 물을 많이 못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압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높은 곳까지 물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펌프가 괜찮은지를 이제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관이 시험 배관이라고요. 성능 시험 배관. 1번의 설치 기준에서 설치 위치는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이전에서 이제 설치를 해요. 그래서 펌프가 있으면은 펌프 그 위에를 토출이라고 그러죠. 물을 토출. 예? 그러면 토출축에 개폐 밸브가 있어요. 이제 그 이전에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펌프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에 수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쪽이 토출축이고, 이제 이쪽에 개폐 밸브, 이게 개폐 밸브예요.
그러면 이 개폐 밸브 뒤에다가 설치하지 말고 이전이니까 여기다가 성능 시험 배관을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브 위치가 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 유량 측정 장치라는 것은 그 그림의 뒤에 나오는데 여기가 성능 시험 배관이면 이제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이면 이제 여기 중간에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게 이게 유량 측정 장치. 유량 측정 장치라는 것은 유량을 측정한다 그거예요. 물의 양. 그러면 전단이니까 여기 앞에를 전단이라고 그래요. 앞에를. 여기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후단이란 것은 이 뒤에를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에서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 그래서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라는 것은 이제 펌프가 보내줘야 되는 물의 양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게 전격 토출량. 그러면 그것의 175%니까 1.75죠. 1.75배 이것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것을 그리고 이제 Q가 예를 들어서 펌프가 뭐 650 LPM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것을 전격 토출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격 토출 압력하고 전격 토출량 P하고 Q이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까지 물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이고 전격 토출량이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 2개 열었을 때 20분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물의 양을 전격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죠. 펌프가. 예. 압력은 괜찮은데 물의 양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예? 물의 양은 충분한데 압력이 없으면 물이 찔찔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성능 시험에서 이제 성능 시험에는 체절 운전, 전격 운전, 최대 운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유량이 0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성능 시험 배관이면은 이제 여기 밸브를 잠가 놓고 여기 밸브를 잠가 놓고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이 이렇게 와서 물이 이렇게 오는데 다 잠겨져 있으니까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겠죠. 그러면 유량이 0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시험이 체절 운전 성능 시험이라고요. 예. 그리고 전격 운전은 유량이 100%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650 LPM이라고 한다면 이제 100%니까 150% 이 650 LPM 물이 흘러갔을 때 측정하는 게 전격 운전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배관이 성능 시험 배관이니까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면 되겠죠. 여기는 잠가 놓고 여기는 잠가 놓고 여기 밸브를 다 열어요. 그 여기 밸브를 천천히 열면은 0에서 이제 650까지 올라가겠죠. 이제 이게
650 측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650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갔을 때 이제 그때 측정하는 게 전격 운전이에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최대 운전, 이건 뭐냐면 유량이 150%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전격 토출량의 150%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650에 1.5배 곱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97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밸브를 더 열면은 아까 650에서 975 이제 유량이 흐르겠죠. 그럼 그때 측정하는 게 최대 운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게 펌프 성능 시험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량이 전혀 없을 때, 100% 됐을 때, 150% 됐을 때 이렇게 측정한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성능 시험 배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저로 운전일 때는 Q가 0이니까 그 140% 그가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그래프가 점점 이제 내려와요. 예. 그래프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압력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유량은 늘어나고, 그렇죠? 전격 운전, 최대 운전. 예. 최대 운전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저로 운전은 이제 유량이 0이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가 압력계가 있거든요. 여기에가. 예. 여기에가 압력계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는 펌프는 도는데 압력을 계속 가해주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이 압력이 상당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밸브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와요. 예. 그리고 최대 운전에서는 물을 더 많이 보내니까 이 압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순환 배관. 설치 목적은 이제 최저 운전 시 가압 송수 장치의 수온 상승 방지. 그래서 최저 운전이라는 것은 여기 꽉 잠가 놓고 펌프를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압력이 올라가니까는 이 안에 그 수온이 상승해요. 이제 과열 막 되니까. 근데 뭐 수온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쪽에 그 뭐 여기다 해도 돼요. 순환 배관을 이렇게 하나 또 따로 설치해요. 그러면은 이제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은 물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많은 양이 아니라 약간의 물이. 그 물이 빠져나가니까는 이제 수온이 좀 상승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게 순환 배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 위치는 이제 체크 밸브 이전에서 예, 순환 배관. 그러면 이제 여가 개폐 밸브가 있고 이제 체크 밸브는 개폐 밸브 그 이전에 있어요. 체크 밸브는. 예. 그러면 여기 이전에 설치하라고 하니까는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성능 시험 배관은 개폐 밸브 이전에서, 순환 배관은 체크 밸브 이전에서 예, 그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은 20mm고, 이제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에서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 그래서 릴리프 밸브라는 것은 이제 여기 순환 배관에 배관이니까 뭐 구경이 20m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물이 항상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조그만 밸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릴리프 밸브라는 거예요. 릴리프.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가 이제 막고 있다가 이제 압력이 많이 상승하면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되죠. 그러면 그때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때 이 릴리프 밸브가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최저 압력이라는 것은 최저 운전했을 때 압력, 그때 압력이 최저 압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저 압력 그 이상 돼서 이게 개방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 이제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 수조고, 이제 그 수조는 뭐 점검에 편리한 곳, 동결 방지 조치, 그 수조 외측에 수위계 설치하고, 수조 상단이 높으면 고정식 사다리 설치하고, 수조가 실내에 있으면 조명 설비 설치하고, 수조 밑에는 청소 배수 밸브, 배수관 설치하고, 그리고 외측에 옥내 소화전 설비용 수조 이 표시를 하라는 것이고, 수조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기준입니다. 넘겨보면 이제 8번의 방수구. 방수구는 이제 옥내 이제 물을 호수 연결하는 곳이 방수구죠. 그래서 위치는 층마다, 각 층마다 설치하라는 것이고, 수평거리는 25m.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한 층이 굉장히 넓어, 그럼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수평거리 계산해서 2개, 3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더 하고, 높이는 0.8에서 1.5, 호수는 40, 호수릴은 25, 이제 그런 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건 뭐냐면은, 기동용이니까는 기동해준다 그런 거죠. 뭘 기동해주냐? 펌프를 기동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 개폐, 장치.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펌프를 기동해주는 그런 거다. 1번의 설치 목적. 그래서 배관 내 압력을 금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정지.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여기 배관 안에 물이 빵빵히 차 있어요. 근데 불이 나면은 방수구를 열면은 물이 이제 노즐을 통해서 불을 끄는데 물을 쓰니까 이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압력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 펌프를 기동해줘야 되니까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를 기동해주고, 펌프를 기동하면은 압력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불을 다 껐으면 잠그니까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스톱을 해요. 그게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로는 압력 챔버,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압력 챔버. 2번에 불우동관식 기동용 압력 스위치. 그 중간에 있는 게 기고요. 전자식 기동용 압력 스위치. 오른쪽에 있는 게 기고요. 그래서 압력 챔버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 전자식은 요즘 방식이에요.
그 이제 작동 순서를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불이 나면 방수구 개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배관 내에 수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압력 챔버의 압력도 떨어져요. 압력 챔버는 여기 어디 이제 여기 배관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여기가 이제 압력 챔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연결됐으니까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도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관 내의 압력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요. 그러면 압력 스위치라는 것은 여기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주펌프 거, 하나는 중압 펌프 거. 그럼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은 이제 이 펌프로 이제 전기를 보내줘서 펌프가 작동하는 거죠. 반대로 압력이 올라가면은 여기 압력 스위치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스톱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물올림 장치. 이제 물올림 장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물을 올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펌프가 여가 있고 수조가 아래에 있다면 이 펌프가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을 올린다. 이 물을 펌프가 수조에 물을 올리는데 이제 필요한 게 물올림 장치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배관 안에 물이 없고 비어 있다면 펌프가 돌아도 공회전 해버려요. 이 물을 못 끌어올려요. 물이 없으니까. 이 배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항상 물이 있어야만이 펌프가 공회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배관에 물을 채워주는 게 물올림 장치예요. 그래서 아마 이쯤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물올림 장치가 물을 여기서 계속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뭐 전용의 탱크 100리터, 15mm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의 비상전원. 이제 비상전원이라는 것은 정전이 됐을 때 비상전원이죠. 그래서 보통은 발전기를 돌리죠. 정전이 되면 아파트에서 발전기 돌리면은 뭐 엘리베이터에도 공급이 되고 이런 펌프에도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에 봐보면 옥내소화전에서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층 합계가 3,000 이상 이런 곳은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연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비상전원 없어도 되는 것이고 뭐 그 정도 봐놓고 넘겨보면 이제 비상전원 설치 기준에서 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침수 없애야 되고 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3번에 비상전원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방화 구획하라는 말은 뭐 이렇게 내화 구조,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차단하고 또 출입문은 방화문 설치하고 그런 게 방화 구획이에요. 그럼 불 나더라도 발전기는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 조명 등 설치하고 이제 그런 기준이 있고 이제 12번의 제어반의 종류 기능. 이제 제어반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다 제어하는 게 제어반이죠. 그죠?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요.
그러면 제어반이 압력 떨어졌으니까 펌프 돌아라. 그러니 이제 그게 다 제어반이죠. 그래서 제어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감시 제어반이 있고 동력 제어반. 그러면 감시 제어반이라는 것은 감시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이니까 이제 이런 곳에 템퍼 스위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템퍼 스위치가 밸브가 잠겼는지 그런 거 감시한다 그거죠. 압력이 떨어지는지 감시한다 그거죠. 그러면은 감시하고 나서 압력이 떨어졌으면은 그것을 감시 제어반이 동력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줘요. 그럼 동력 제어반이라는 것은 동력을 제어한다 그거잖아요. 펌프가 동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력 제어반이 이제 전기를 여기다 공급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감시 제어반하고 동력 제어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감시하고 제어하죠. 이번에 감시 제어반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펌프의 작동 여부 확인. 그리고 펌프를 자동, 수동, 작동, 중단.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비상 전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수조나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수조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시한다 그거예요. 예비 전원, 배터리, 그것도 이제 테스트하고 뭐 그런 게 감시 제어반. 이제 동력 제어반은 MCC라고 그러죠. 모터 컨트롤러 센터. 센터가 아니라 센터? 맞겠네. 목적은 동력 제어반. 그리고 기능은 펌프의 동력을 공급. 자동, 수동, 기동. 동력 제어반 기준이 뭐 앞면은 적색으로 한다. 이번에 뭐 또 이름도 써놔야 된다. 외암은 1.5mm 이상 강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력 제어반은 펌프실에 있고 감시 제어반은 뭐 관리실에 있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의 송수구 설치 기준. 이제 송수구라는 것은 물을 송수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펌프실에서 송수하는 게 아니라 소방차에서 송수하는 게 송수구죠. 그래서 1층에 있죠, 1층. 지상에. 그래서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라는 것이고, 또 2번에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0.5에서 1m 이하로 해라. 쌍구형 아니면 단구형으로 해라. 그리고 5번에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해라. 막에도 씌워라. 이런 게 이제 그 사진처럼 송수구가 그렇게 생겼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